안녕하십니까. 박선수TV의 박현사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비가 좀 아직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 영상을 못 올려드렸고요. 못 올려드리는 시간 동안 재충전 기회를 충분하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이 괜찮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해볼 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주말을 좀 푹 쉬는 중이고요. 원래 이 시간에 우리 서연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서연이는 지금 엄마랑 머리하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조용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스펙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스펙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많이 들어봐 보신 분도 계시고, 일단, 아마 이제 스펙이라는 그 종목이라 그러죠. 주식이 좀 뜨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IPO를 하지 못한 자금들이 스펙동에서 상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보셨을 거고, 좀 내용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IPO를 못 믿는 투자자가 스펙으로 간다. 이게 꼬시는 건데, 일단 내용 좀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빠졌죠? 차트 한번 볼까요? 상장해서 쭉 19만 원까지 땡긴 다음에 지금 13만 원이니까 상장할 때 처음 그 단가 정도 된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연속 음봉이 떴는 상황이죠. 일단 재미없죠. 근데 솔직히 저는 공모주 투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전화 오시면 그냥 첫날 팔아라 말씀 많이 드리죠. 어찌됐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 공개 거품이 논란마저 일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공모주 투자가 좀 수익이 많이 났었죠. 작년에 SK바이오팜까지 그리고 빅히트까지 정도가 굉장히 큰 대박을 이뤘었고요. 그 이후에는 카카오 게임즈도 그냥 그랬고, 그래서 솔직히 별로 그냥 그래요. 시장 일각에서는 기업 공개 거품마저 논란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런 거품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상장할 때 가격이라는 부분은 그 얼만큼 인기가 많으냐에 따라 다른 거고, 많이 달라 그러면은 가격이 높아지죠. 즉 경쟁률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쏠린 다음에 그 주식 투자보다는 공모주 투자를 해보겠다 하는 펀드라든지 이런 기타 개인분들의 자금이 미리 몰렸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왜곡이 좀 심하긴 했어요. 그래서 공모가보다 한 두세 배 이상, 그러니까 따상이라고 그러죠. 따블의 상한가, 따상상인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게 가다 보면은 저는 좀 거품이다라고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래 본 주식이 갖고 있는 본질 가치보다 너무 오르긴 했었죠. 그래서 그것보단 이제 보다 안정적인 투자차로 각광받고 있다. 스펙은 비상장 기업과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 이걸 저 페이퍼 컴퍼니라 얘기를 하는데, 회사는 없고 종이상으로만 있는 회사라 얘기를 하죠. 국내 증시에는 2009년도에 도입을 했다. 스펙은 상장 주관사가 신주를 발행해 공모 자금을 모아 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이게 중요해요. 3년 내에 비상장 기업을 인수해야 된다. 만기가 3년이에요. 여기 별표. 만기가 3년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읽어볼게요. 3월 현재까지 10개의 스펙이 신규 상장됐고요. 상장을 위한 공심사 공모도 진행 중이다. 2010년도에는 21개, 14년 26개, 15년 45개, 엄청 많았죠. 근데 막상 합병에 성공한 법인은 17년도까지 매년 10개에서 20개 정도.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상장을 못한 거예요. 인수합병을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바이오젠, 현대무벡스 등 합병이 완료됐고 진행 중이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사에서는 항상 좋은 것만 나오죠. 15년도 2월에 콜마비에너지, 제가 좋아하는 콜마비, 그죠? 바디텍메드 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
생각해보니까 RFHIC랑 클래시스도 입성을 한 거고요. 꽤 그래도 좋은 기업들이 스펙을 통해서 입성을 했는데 제가 써놓은 내용이 뭐냐면은 제대로 알고 하자 이거예요. 제대로 제발 부탁인데. 제가 그러면 HTS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쭉 살펴보니 가장 최근에 상장된 스펙이 DB금융 스펙 8호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투자 설명서 뿅 누르면은요 나와요. DB금융 제8호 기업 인수 목적을 합쳐서 스펙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얼마예요? 100억. 그리고 얼마예요? 주당 2,000원에 100억어치를 모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미 한 거니까 빼도록 하고, 여기까지 쉽죠? 그죠? 어때요? 쉽죠?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원래 2,000원짜리예요. 2,000원짜리. 여기서. 그래서 2,000원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때는 왜 빠져요? 원래 2,000원짜리인데 왜 1,980원이야? 원래 2,000원 갈 텐데. 이게 뭡니까? 1,980원에 시작을 했잖아.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왜 1,980원에 시작을 했을까? 여기부터 의문부터 볼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I don't know. 바보. 그냥 스펙도 그냥 공모주인지 알고 청약을 한 거예요. 들이다 그냥. 그죠? 안 오르니까 팔아서 그렇습니다. 수급적인 왜곡인데 떠서 시작하면 난 팔라고 했는데 안 뜬 거예요. 왜냐면 얘는 원래 2,000원짜리거든요. 일단 기본 시작은. 그러니까 왜 안 떠? 모르는 이제 공모주 투자, 제가 영업점에 있다 보면은 공모주 하시는 분들이 그 공모주 전문 투자자라 그럴 정도로 그것만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요즘은 좀 많이 틀려졌는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있는 인천, 부천권 기준으로 봤을 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지금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29년도생도 있으세요. 정말로 31년도생 분도 계시고 29년도생도 계시고 그것만 합니다. 근데 들어가실 때 뭐 1, 2억 들어가지 않고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쭤봐요. 이거 어떠니?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경쟁률 세던데? 당연하죠. 100억밖에 안 하니까 세죠. 그죠? 모집 금액이 100억이죠. 100억밖에 안 되니까 세죠. 대부분은 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냥 공모주인지 알고. 깜짝 놀라요. 깜짝.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입하시는데도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시니 원래 하셨던 대로 공모주 다 모르고 들어가시잖아요. 일반 개인분들은. 일단은 그렇고요. 아까 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거 좀 볼게요. 사업. 당사는 이 스펙이죠. DB금융 스펙 8호에 대한 거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블라블라 써 있는데 다른 회사 합병하는 것은 유일한 사업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합병. 그 외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합병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회사에서 합병을 하느냐 쭉 봤는데 쭉 이건 내용은 어차피 증권사 할 일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이 회사는 상장 이후에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산업의 부품 및 제조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을 중적으로 합병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IT, LED, 그린, 탄소, 고도물처리, 그린 도시, 로봇, 이거 뭐 좋은 거 다 써놨어요. 그죠? 좋은 거 다 써놨어요. 그러면은 투자의 원래 기본은 투자 설명서를 보고 이 기업, 이 회사는 이 투자 설명서의 내용이 내가 추구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가 기본인데 이거 다 써놨으니까 몰라요. 솔직히 이거 보면 장난치냐 그러는 거죠. 솔직히 누가 알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뉴스 보면은 아까 이 뉴스대로 미국에서 좀 스펙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만약에 장이 좀 어렵거나 재미가 없으면은 스펙으로서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스펙 좀 볼까요?
위안타 3호 100. 얘는 4,000원이거든. 2,000원이었다가 이거 지금 어디 합병을 한 거예요. 내용은 아직 안 뜯어볼 텐데 오늘은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어느 회사 하나를 합병을 한다라는 공시가 있을 거고요. 그죠? 공시가 있은 다음에 그 회사를 밸류에이션을 하겠죠. 얼마짜린지. 그러면은 지금 이 유안타 3호 스펙 같은 경우는, 그죠? 3호 스펙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 합병 공시가 나왔을 거고, 나와서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이 가격대라 이거죠. 그 전까지 2,000원짜리라 이거죠. 2,000원짜리 원래. 느낌 오세요? 근데 아무 공시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원래 2,0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요거는 실전인데, 아 얘는 합병하겠거니 해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걸 거고요. 그죠?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들었거나 뭐 정보가 샜나?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혹은 아까 기사에서 나온 대로 이런 스펙 투자 열풍이 불고 있으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죠? 6만 주 2,000원짜리 6만 주면 얼마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요거까지만 들으실 거면은 박선수 TV가 아니죠. 그죠? 좀 자세히 볼게요. 여기까지는 알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얘 스펙의 기본적인 종목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하는 기업이 어딘가에 나타남에 따라서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쫓아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셨고, 그것이 공시가 없거나 모르면은 그거는 원래 2,000원짜리다 라고까지 이해하셨는데, 아까 3년이라고 기억하시죠? 그죠? 보셨죠? 기사상에. 얘는 3년 내 합병 못하면 없어져요. 청산됩니다. 볼게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상황. 아까 100억을 예치를 받았다고 했죠. 공모를 해서. 당사는 국민은행에 공모금 100%를 납입기일 다음 영업일까지 신탁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신탁 자금을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회사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공한 신탁 장기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회사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경우는 뭡니까? 인수합병할 때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혹은 등기임원이라는 이사들의 인건비죠. 그죠? 그건 좀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100억 중에서. 그래서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합병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 등본을 제출해서 신탁자금 갖고 있는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당연하겠죠. 이런 거는 여기 볼게요. 당사가 해산하게 될 경우, 합병 못할 경우 당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자녀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국민은행에 신탁된 자금을 공모주주에게 분배하며 동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에게 미달할 경우 발행가에까지 신탁자금 외 자녀재산에서 분배합니다. 좀 나오는데, 주당 지급 예상 금액 예치한 납입기일로부터 36개월 이후 해산하는 경우 예치율 1.5% 가정. 그러니까는 중간에 합병을 못하고, 제가 아까 합병한 것만 뉴스에 나왔는데 합병 못하는 것도 부지기수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끝나냐는 이거죠. 100억을 넣었으면 1.5%로 계산을 해서 36개월 예치를 해서 반환 예정 금액을 공모주식수로 나누면은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이 나오죠. 2,094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후에 합병도 못하고 끝나면은 얘는 2,094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주당 예상 지급가 제가 요거까지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해서 한 달 반 두 달 걸려요. 요거 들어오는데 요거 청산배당이라 그럽니다. 근데 예상이니까는 여기서는 뭐가 빠졌냐면요, 아까 위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빠졌어요. 요거보다 덜 나옵니다. 좀 니들이 뭐 한 게 있다고 가만히 있었으면서, 그러더라도 자료 만들고 하는 사람 필요하고 등기 임원 다 필요합니다. 인건비 보수가 나가게 되죠. 요건 덜한데 왜 제가 해봤냐고 말씀드리냐면, 얘는 현재 저기 공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가격이 1,900원, 뭐 1,99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 달 후에 청산이에요. 36개월째가 되는 기간이라서. 투자자들은 모릅니다. 2,090원짜리인데. 이거. 요건데. 그죠? 아, 인사이트가 느껴지세요? 만기 때까지 합병 못한 애들은 마지막에 자녀재산 분배를 통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차이가 투자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는 남들 쫓아갈 때 스펙이 그냥 덩달아 올라가는 건 그건 테마예요. 지금 정말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법인이랑 합병을 하고 인수합병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 합병한 회사의 가치를 쫓아갈 거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못했다. 3년까지. 그러면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시장에서 모를 수가 있다.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알고 하자라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발 알고 하자. 공모할 때 2,000원짜리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막 들어가지 말자는 거고요. 그리고 공모할 때 투자설명서 나오는데 투자설명서가 내용 같을 경우는 이런 거니까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다는 거고, 물론 합병 처음에 공모할 때 좀 유명하신 분이라든지 진짜 인사별 잘하시는 분이 회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빼고 이론적인 부분만. 그죠? 맞는 말이죠. 해서 요거를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분명히 또 잘 안 좋아지면 스펙 어때요?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합병한대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거든요. 느낌 오세요?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랑 한 1년 꾸준하게 같이 하시면 웬만한 사이클 다 알아요. 웬만한 거. 근데 그게 강의로서 오늘 이겁니다, 이거 하면은 그 시대에 맞는 걸 하고 그때 시황에 맞는 걸로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까먹지 않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그냥 이론적인 부분만 띡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안 되거든요. 저보고도 강의 많이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면 뭐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도움도 안 되고. 도움 안 되는 거 하면 욕 먹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스펙 얘기가 좀 요즘 간간이 좀 나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마 오후에 저녁 때 정도에 제가 다시 자료를 보면서, 아시죠? 저는 주식 공부 일요일날 오후부터 시작하는 거, 그죠? 오후 좀 보면서 좀 어떤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해보고요. 아마 반도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필라델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어쨌든 그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제가 여력이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요일, 남은 일요일 잘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